나가가지고 뭐 피 흘리면서 싸워본 적은 없어요. 뒤에서 말로 뭐 몇 마디씩 한 마디씩 한 거지. 근데 이재명 대표를 사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위 10%를 통보받는 요건인 걸까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진짜. 왜 그렇게 깜짝아? 평균 만점에 150점이 그 조직감사 들어갔을 때 권리당원하고 일반 여론조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150점이. 어제 많은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본따선가요? 피해 수요일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저는 값진 사화라 부르고 싶습니다. 값진 올해가 사화? 값진 년이니까 이건 값진 사화의 수준이지. 거의 값진 사화다. 아니 국민의힘 피해- 푸드오프 줄줄이 나오는 건 뭐라고 불러 그러면은? 그런 값진 사화 시즌 2. 값진 사화 피해 수요일 할 정도로 동의하실지 모르겠으나 줄줄이 비명들이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대부분은 비명계로 분류된다고 언론은 이야기하고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큰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의겸 의원이 본선행에 오르지 못한 거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누구요? 김의겸 김의겸. 의원. 네. 아, 나름 친문이었다가 친명 김의겸 의원을 원하시는 분 우리 뽑을까? 김의겸 의원은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강성 친명이라고 아니, 저는 한마디로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강성 친명도 저 타율이 0점대 선수를 우리가 아무래도 친명 라인업에 놓고 싶지 않다. 왜냐면 한 아니, 번이라도 무슨- 안타를 쳤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좀 이따 무슨 얘기를 들으시려고 안타가 지금 아니라 그렇게 거의 얘기하시는 파울을 많이 아니, 치셔. 파울도 아니에요. 병살타. 그것도 삼중살도 몇 개 했어. 삼중살.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말하자면 공격력은 뛰어났다고 알려진 선수인데 막상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5연 타석 삼진을 당한 데다가 한 번은 또 병살타. 저 선수는 좀 빼야 되겠다는 전략적 생각이 작용했던 것 같아. 그건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수는 라인업에서 빼줘야 되겠다. 근데 그 지역 유권 그 상대 선수가 이제 본선 이제 신영대 의원이잖아요. 신영대 의원이 공격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아니 근데 집이 노량진이신데 그렇지 그런 거. 전 국민이 다 알잖아. 집이 노량진이고 집이 노량진이신데 그걸 왜 하는 여기 오세요? 순간 어떻게 뭐가 떠올라요? 줄줄이 딱 그랬죠. 흑석 선생이 또 바로 연상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흑석동은 관계 있으십니까? 아니 그 흑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이제 그 선거에서는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거에서 장타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타보다도 원래 정타가 더 중요하고 연타가 중요한데 장타는 고사하고 일단 계속 저렇게 들어가서 저렇게 서서 있다 나오거나 혹은 상대 진영에 매우 나쁜 공을 막 나쁜 공에 손을 대.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의겸은 그런 전략적 판단을 친명 라인을 알겠습니다. 아웃. 제가 굉장히 많지만 지금 네. 꼭 참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공천에서 얘기할 거니까 얘기하세요. 일단 전 참겠습니다. 알았어요. 박강원 대표 떨어진 거는 민주당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받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수원이기도 하고 네. 또 박가운 의원이 삼선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수원의 상징 같은 중심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인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네.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경선 다 붙였잖아요. 경선 붙인 거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용산 출신들 뭐 행정관들이나 사실 뭐 정치 경험 별로 없는 사람들하고 경선을 붙였는데 이 용산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근데 경선에서 어쨌든 많이 탈락된 거잖아요. 근데 게임이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인지도가 낮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긴 했는데 또 어찌됐든 형식을 그렇게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친명계 쪽하고 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지금 현역 의원하고 붙어서 현역 의원들이 10명, 11명 중에 7명이 결국 줄줄이 탈락을 했다. 이 부분을 많이 보면서 무슨 뭐야?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에다가 친문 비명 행사의 밤. 네. 뭐 이렇게 또 붙여넣기도 하던데 신문 기사 제목을. 값진 사과가 재밌다. 값진 사과나.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같은 사과라고. 근데 그렇긴 한데 우리가 뭐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권력자 주변에 내가 누구요라고 자칭해야 그래야 당원들의 표가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친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대표하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뭐 하다못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이번 이제 경선 붙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열심히 그걸 이력을 쌓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친명계라고 분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력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 현역 의원하고 붙을 거야? 그럼 다 픽픽 웃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원 50%, 국민 여론 50%잖아요.
근데 당원 50%에서 절대적 지지를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고도 지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 현역 의원들한테 불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가 몰리니까 자연스럽게 현역들이 이렇게 많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2명이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막 위로 문자도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름 밝힐 수는 없겠죠. 네. 둘 다 친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한 명은 완전 찐명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2명 다 탈락됐어. 다른 사람들 현역도 잘 꺾더만 왜 못 꺾었는지 난 너무 안타까워. 나도 국회의원 친구 후배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들이 같이 섞여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딱 규정하는 거야. 친문 비명 행사의 밤.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정하는데 오늘 조선일보만 그렇게 또 규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프레임 얘기를 아까 하셨으니까 조지 레이코프 우리 입에 닳도록 얘기하지만 한번 그런 프레임이 잡히고 나니까 다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는 측면은 있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런 뒷 배경들이 있다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아니 될것 같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네. 지금 사실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김우영 그 후보가 강병을 꺾은 거라든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설명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수진 의원이라든가 비례 이수진. 비례 이수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온당했냐를 떠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건 난 별개의 문제인데 그 이제 말하자면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자기 그 직함을 이제 전 은평구청장 강원도당위원장 뭐가 맞느냐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그 주의 조치가 얼만큼 페널티가 됐는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이 어쨌든 약간 몰아간 듯한 그런 징후는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보고서 이런 생각했어요. 드디어 친명들이 이제 이성을 잃었구나. 그러니까 이성을 잃었다.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마저도 제가 아까 어느 기사를 봤는데 저 여론조사를 표로 환산하니까 3표 차로 떨어졌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표차로 환산하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이 박광훈의 얘기는 안 하는데 이분도 하위 20%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감점 때문에 그걸 데이터를 보니까 3표 차로 났다는 그 기사가 하나 봤어요. 20%면 20% 감산이죠. 20% 감산이죠. 네. 10%가 30% 감산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백봉 신사상도 받고 사실은 박광훈 의원이 의정활동 참 잘했거든요. 박광훈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친명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정말 의원들의 지지를 통해서 원내대표가 된 그렇죠. 저는 근데 이렇게 봐요. 그때 당신이 원내대표 하면서 그 체포동의안 반기했지 우리가 너 응징해 주겠어라고 한 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체포동의안의 결과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이성이 아니라 약간 광기에 가까웠던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잖아. 나는 해석을 하는 거지.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진짜 찐 솔직한 생각인데요. 표현이 너무 지나쳐요. 그러니까 광기에 가깝다. 이거 사실 너무 지나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무슨 여사 보호하려고 광기에 가까운 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흡족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흡족은 안 돼. 아니 사실은 흡족하지 않잖아요. 다른 평가는 안 하는데 그럼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나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자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박강우 의원이 만약에 하위 20%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가 그렇게 취재됐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풍문이었던 거죠. 들었다면 하위 20%에 들었다면 민주당 이번에 평가를 할 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원하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150점이 들어가요. 1000점 중에서. 지금 머니투데이에서 기사를 썼어요. 기사가 떴어요. 20% 그러니까 그걸 페널티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밝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어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제가 그랬다면이라고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1000점 중에서 150점이 그 당원하고 일반 여론조사가 들어가요. 당원들이 굉장히 하위 평가를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위 평가를 줬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할 때 그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40일 넘게 단식할 때 그때 원내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때 원내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한 거야? 라고 지지층에서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흘러나왔냐면은 요즘에 너무 항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기가 좀 주저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한테 비명계 쪽에서 박강원 의원이라고 전 특정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 당신 당대표 내려오면 우리가 부결포를 던져주겠어. 이런 딜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기억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성이든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 간에 사실 그런 앙금이나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한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검찰이 지나치게 정치화돼서 야당 대표를 저렇게 잔인하게 수사하는 모습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도 그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인데 당대표를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지만 그래 수사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사법기관들이 그 검찰이나 이런 데서 트럼프에서 계속 이제 수사하고 들어가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결집되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저는 그래서 보거든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그쪽에서 볼 때는 이재명의 위기는 곧 민주당의 위기인데 당이 이렇게 해서 당대표가 위기 상황에 빠지고 당이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잡아가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내주는 게 이게 맞느냐. 그럼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려면은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용이 주로 이제 강성 이재명 지지층에 의하여 작용이 되는 건데 그럼 강성 지지층의 의 중에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경선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네. 강성과 그렇지 않은 뭐 온건한 이걸 구분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자, 당원들한테 광범위하게 그런 인식이 퍼져 있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과잉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 계속 윤석열 정부 오늘 뭐 조국하고 임종석 또 검찰이 수사한다고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권력기관을 사유화해가지고 대통령이 그것도 직접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론이 지금 경선이나 이런 데에도 전 반영되고 있다고 봐요. 그 강성 지지층이 유독 더 미워해서 수박으로 딱 지목했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 박용진 의원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하나 박용진 의원은 드디어 일단은 오늘까지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도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박용진 의원만 그 현직 의원인데 3자 경선 시켜준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3자 경선인데 그러니까 3자 경선이 아니라 3자 경선에서 이기면 그냥 그분하고도 가까운 변호사가 탈락을 한 거죠. 우리가 그때 잠깐 그렇죠. 언급했던. 네. 근데 사실은 이승훈 변호사도 사실은 네. 좀 이재명 대표에 좀 가깝다는 평은 받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3자 경선을 해서 그냥 많이 얻은 사람이 그냥 한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통상 3자 경선 잘 안 붙였는데 이번 3자 경선 붙였어요. 근데 여기는 또 결선까지 가도록 네. 해놨잖아요. 근데 결선 가면은 그 20% 페널티가 30% 페널티가 그게 계속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네네. 적용이 되는 데다가 그러면 그때 저쪽에 있던 표가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훈 후보에게 났던 표가 또 어디로 갈까요? 저는 박용진한테 안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30%를 감산도 안고 하는 데다가 상대방들의 또 말하자면 이른바 연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박용진 의원도 뭐 사실은 그냥 그 형식만 선 거지 결과는 뻔한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격차가 벌어진다면 혹시라도 될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비명계 상징이라는 이제 박용진 의원도 박강원 의원이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저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들이 완전히 이 대표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힘을 보태서 완전히 좀 평지화 작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배경이 뭔지도 설명드렸잖아요. 오히려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기보다는 민주당을 이렇게 지켜가는 데 있어서 왜 반기를 들었느냐 여기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제가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민주당이 정통성을 지키는 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의 적통성을 이용하는 거나 무슨 상관이 지나치게 과잉 수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야당한테 대해서 지나치게 검찰 수사에 칼날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보내면 민주당도 엄청난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의 부당성에 대해서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분노감이 컸던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기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시잖아요. 인식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붙이고 난 다음에 누가 탈락하든 간에 이건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 50에 그리고 국민 경선 그러니까 국민 여론 50을 하면 그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권리당원한테 그렇게 잘 보일 것 같았으면은 당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싸워본 적 있어요? 전 박용진 의원이 컷오프 당해도 저는 싸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서서 자기가
그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부당합니다. 그럼 막아주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의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 박용진 의원 지킬 가치가 있다고 봐요. 박용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정부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박용진 의원이 맨날 그 뒤에서 그 저격했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 예의주시하면서 많이 봤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가가지고 뭐 피 흘리면서 싸워본 적은 없어요. 뒤에서 말로 뭐 몇 마디씩 한 마디씩 한 거지. 근데 이재명 대표를 사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위 10%를 통보받는 요건인 걸까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진짜. 왜 그렇게 깜짝아? 평균 만점에 150점이 그 조직감사 들어갔을 때 권리당원하고 일반 여론조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150점이. 거기서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면 다른 데서 변별력이 없으면은 하위 20% 줄 수 있다. 아니, 근데 역으로 하위 10%를 받아서 감산이 30%나 되니까 10점을 받으면 7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결선까지 왔다라는 거는 사실 지역 당원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설명 아니에요? 당원의 인정 네. 받을 수 있고 최근에 네. 뭐 여론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박용진 네. 후보가.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에서 몰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네. 당원들은 뭐 지금 박용진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산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선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결과를 한번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어요. 박덕흠 의원은 45% 감산됐는데도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아들으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또 등치하기 네? 또 그렇죠.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 그렇게 이해충돌 문제 있다고 하는데도 살아 돌아오잖아요. 네. 뭐 지역 관리 잘했겠죠. 여기 강성당은 투표 없어요. 아니, 박용진 의원도 지역관리 잘하면 되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그래도 저번 총선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었죠. 아니, 그러니까요. 저 이승훈 변호사한테 일러줄 거예요. 진짜. 잠깐만. 그렇게 얘기한 거. 근데 요거 이 얘기 김우영 후보한테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잘못됐다고. 누구한테? 네? 김우영 후보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김우영 후보한테 제가 얘기할 그 얘기하세요. 근데 난 상관없어요. 근데 과정이 공정해야 되지만 과정 자체가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랑 같이 공정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오늘 또 진짜 많이 싸우는데 네. 저랑 같이 다른 방송에서 토론할 때 그게 그렇게까지 볼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의 조치를 해줬다. 그러면 주의 조치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그 말하자면 거기 뭐 반영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주의만 줬고 그다음에 아무런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빛이 당황하시는. 아니 그게 무슨 주의야 그게. 그게 무슨 주의냐. 그러니까 아니 주의 조치 진 거 가지고 감사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말로만 주의를 뭐하는 그러면 겁니까? 성일종 의원은 이또이로움이 갔다가 자, 막 얘기하면서 잠시만요. 장학금 잘 주고 인재를 키웠다고 얘기하는데 뭘 칼을 들죠? 이야기가 아니, 지금 성일종이가 왜 또 옆으로 나오고 새는데 그건 이따가 성일종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따가 뭘 주의 조치 줬으면 잠깐만 이거 진짜 주의 조치 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진행자의 권한으로 주의 조치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할 시간 드릴 겁니다.